시간이죠. 네. 예, 박충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충건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오늘의 상임위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주당이 상임위 독단적 운영에 대해서 지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규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진행하는 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 사안은 정말 오늘의 이 사안은 야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독점하겠다라는 일당 독재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속내를 드러내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가 개원식이죠. 정말 상징적인 대조적인 장면이 연출이 됐죠. 국회를 독점한 민주당이 마치나 그 국회판 할로윈데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축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과 극으로 정말 상복을 입고 결혼한 표정으로 본회의장에 참가했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독재에 저항해서 정말 이곳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회 민주주의가 사라졌다, 죽었다라는 걸 우리 의사를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막무가내식 상임위 운영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국회 운영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 제대로 된 정부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지금 11시 상임위 시작하기 직전에 와서 우리 야당에게 일방 통보하고 자기들은 다 자기들끼리 준비해놓고 아무 준비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상도에도 맞지 않고 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가려지고 전 정부의 실책이 더 커지고 이진숙 위원장이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은 다 알게 되어 있어요. 방금 전한길 뉴스 얘기를 하면서 또 이진숙 위원장 공격하는데 전한길 뉴스의 당대표라는 표현도 어떤 동료 의원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김어준 당의 당대표고 김어준 당의 출신의 대통령입니까? 지난 22대 총선 때 여러 국회의원 후보들께서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김어준 씨가 시청자들한테 절하라고 하면 우르르 가서 절하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이?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빵 얘기 또 하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진숙 위원장님 작년에 임명되시고 나서 이틀 만에 탄핵되고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돌아오시자마자 바로 또 상임위장에 이렇게 끌어내서 정말 많은 사랑식으로 사람을 정말 처참하게 이렇게 공격하는데 지금 이 국회에서 압박받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통령실 차원에서 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면직 검토한다고. 그래서 이런 억울함, 이 압박감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아마 SNS에 빵에 가나요? 뭐 이런 글도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께 좀 시간을 드릴게요. 충분하게 지금 3분 40초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간의 소회를 한번 좀 충분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2024년 6월 24일에서 26일 3일 동안 거의 쉴 사이 없이 인사청문회를 거쳤습니다. 장관급으로는 역사상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뒤로 제가 7월 31일에 위원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그 공영방송사 MBC의 이사회는 8월 12일 이사들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KBS는 8월 말로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기다리는 시간에 이사로 추천된 분들을 검토를 해서 7월 31일에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소위 2인체제 문제성을 2인체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이틀 만에 저를 탄핵시켰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장소에서도 밝혔지만 저를 탄핵한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진숙이라는 사람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탄핵을 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74일, 6개월 가까이 제가 업무에서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 한 사람으로 사실상 직무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테크에 대한 과징금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할 수 있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거의 뭐 1,000억 원 가까이, 제가 정확한 액수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미국의 행정부가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사실상 이것들이 그 관세 협상 때문에 저희가 이 과징금을 지금 물릴 수 있을지 여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글로벌 테크에도 그 국내 기업에 못지않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응을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저희는 그 손발이 다 묶였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으니까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탄핵 심판에서 물론 4대 4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는 2인 체제로 최소한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법부 판단에 따라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2인 체제를 5인으로 복구시킬 생각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이 기관을 무력화시키는지 저희 기관의 직원들이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최근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고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5인 체제 복구시켜 주실 것을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5인 체제 복구하면은 지금 자기들 불리하니까 복구 안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렇죠? 자기들이 이 국민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예. 도대체 왜 1분 더 복구를 시키지 드리세요. 않는지 이해할 수가 1분 더 없습니다. 드리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님 1인, 그리고 대통령목 부위원장 1인, 그리고 여당목 1인, 야당목 2인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야당 측에 유리하다고 판단돼서 지금 복귀 안 시키는 5인 체제를 복원시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최형두 간사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서 2명, 국회에서 2명 추천하는 것을 야당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사실상 민주당과 합의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해서 상임위원들을 선임을 한다면 저는 문제없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정신에 맞게 5인 체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적으로 자기들 불리한 위원회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진수 저기요, 축출하기 그만하시고요. 위해서 한 법이라고 지금 시간이 생각하는 한참 분들도 지났고 있습니다. 박충건 의원님 자기자기 하지 마세요. 정드입니다. 저 김현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